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역시 영상 잘 만들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시리아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사이에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제목 보고 오셨을 건데 수년간, 아니죠, 수십 년간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공식적인 사이도 아니었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요, 그간에 접촉이 있었다는 소식이고요. 특히 직접 토크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사드 정권이 작년 12월에 축출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축출했던 주요 세력 반군이 알샤라 현재 대통령의 그 반군 세력이지 않습니까? HTS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시리아에게 공습을 가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해당 그룹 등의 이렇게 시리아에서의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 성향이 있는 그런 세력들을 축출시키기 위함이죠. 플러스 아사드 정당 세력들을 또 뭔가 없애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전력을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사실 시리아 영토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알샤라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비난을 많이 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데 그 비난의 여지를 매우 축소시켰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을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간 이렇게 많이 뉴스가 안 나온 이유가 최근에야 이 소식이 밝혀진 것 때문이라고 봐줍니다. 그 말은 뭐냐?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 흘렀습니다. 거의 반년 흘러갔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공식적으로만 뭔가 했고, 뭔가 실제로 밝혀진 거는 지금에야, 최근에야 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무튼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직간접 토크, 접촉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파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대화인데요. 아직 나온 소식들에 의하면 누구랑 누구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대하고 있나라는 소식은 일단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외신들, 이스라엘 쪽이라든지 아랍 중동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다 가져왔는데요. 그것들을 섞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5명의 관계자가 최근 몇 주 동안에 국경의 긴장 완화랑 분쟁 예방을 통한 대면 회담 중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커넥트가 불가능했던 시리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죠. 알샤라 대통령의 목표는 뭘까요? 일단 시리아 안정이 우선입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현재 시리아도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뭉치는 것도 지금 사실 많이 버거워하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간 무너졌다고 판단되는 시리아 정권을 다시 살리고 뭔가 하나의 체계로 갖고 가야 하는데, 외부 세력에 의한 어떤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도 지금 영향이 사실 마음도 어렵고 물리적인 영향도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무튼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안정이 우선이다, 내부가 좀 더 우선이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 위협이 제대로 뭔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든지 다른 외부 세력과의 갈등을 지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안보 위협을 뭔가 없애고 그 안보에 대한 보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비록 시리아가 무너지긴 했지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긴 했지만, 평화로운 북부 국경, 뭐 레바논, 시리아 쪽 아직도 불안정한 국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포함해서도 봤을 때 북부 국경을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대 세력을 숨겨주거나 방조하지 않는 시리아 정부, 뭐 알카에다라든지 헤즈볼라, 뭐 팔레스타인 단체들, 이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뭔가 눈 감아주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런 존재들이 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시리아 남서부 국경, 이스라엘 북부 국경, 골란 고원 지역에서 활성화할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없애달라, 이렇게 시리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제를 가져온다면 이렇게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 활동하는 팔레스타인의 지위, 튀르키예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튀르키예는 현재 시리아 북부에서 영향력을 많이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넓히고 있습니다. 뭐 시리아 국민군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인근 지역에서 뭔가 영향력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튀르키예 국경에 있는 쿠르드 세력들을 견제하고 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하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격화되었죠. 그때 튀르키예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하마스를 지원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는 말 자체가 순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이스라엘 북부지방, 레바논 남부지방, 시리아 남서부, 남부에 있는 드루진들,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이스라엘은 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남부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남부의 드루즈인들을 지지한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운명을 관리하려고 하는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 당장의 안보 문제를 먼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그 알샤라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까지 하면 안 되겠냐라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얘기는 아직도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지금 외신 글을 읽어봤을 때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것은 지금 둘 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불분명한 입장, 아직은 얘기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순위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기사에서 이런 것들이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은 일단 시리아 이스라엘도 정상화에 대한 카드를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당장 얘기를 안 할 뿐이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민감한 사안입니다. 시리아랑 이스라엘은요, 세워질 때부터, 그들의 정부가 세워질 때부터 관계는 단절 관계였습니다. 마치 남북한처럼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라는 그런 관계인데요.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여러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직접적인 갈등, 간접적인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미국은 또 관계 수립을 독려하고 있고, 실제로 5월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쪽에 대한 공격, 특히 공습이지 않습니까? 완화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아사드 정권 출출 이후에 비공식 회담이 강화되었다. 직접 회담도 하지만 이것은 그것보다 더 일찍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이후로도 언제부터 정확하게 딱 비공식 회담이 강화되었다는 말은 없는데요. 최대한으로 맥시멈 봤을 때 이미 작년 12월부터 비공식 회담은 백채널은 있어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밝히고 있냐? 여기 적혀 있는 총 5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비공식 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무래도 그 두 나라가 접하고 있는 지역이겠죠.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골란고원 지역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정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은요, 실제로 골란고원도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골란고원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골란고원 지역 있죠? 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원래 통제하고 있던 골란고원 사이에 유엔이 관할하고 있는 분리 지역, 분리 협정에 의한 골란고원, 즉 동쪽 골란고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 12월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로 이까지 이스라엘이 들어왔거든요. 거기까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쿠네이트라라는 지역도 같이 있는데요. 이것도 후에 언급이 다시 될 겁니다. 쿠네이트라라 말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공식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적대적 역사를 가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동 정세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많이 얽힌 사안일 수 있으니까 매우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익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긴 한데 현재 남북한이 백채널로 뭔가 대화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이나 더 민감한 사안인 주제가 될 텐데 이 시리아 이스라엘과의 토크는요. 당연히 뭐 익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쿠네이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동쪽 골란고원 지역 쪽에 있는 쿠네이트랍니다.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네이트라 주의 주지사로 임명된 아흐마드 알 달라티가 이러한 접촉을 주도했다. 누구랑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얘기한 거죠. 맥락을 읽어봤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당연히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무부와 시리아 관리들은 이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알샤라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달 초에 5월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의 간접 회담 이미 이루어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식적인 상황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러한 간접회담을요, UAE가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도했습니다. 뭔가 맥락이 이어져 가고 있고 정황들이 맞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UAE는 어떤 나라입니까? 2020년 아브라함 협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이 바레인과 같이 국교 정상화에 논의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이로써 이스라엘과 UAE,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국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플러스해서 수단과 모로코까지 마찬가지로 되었죠. 네, 그런 함의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UAE가 왜 여기서 중재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달랐던 스탠스인데 이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당선되고, 그 1월 말에 취임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시기만 하더라도 시리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철수나 빨리 하자. 시리아에서는 그렇게 톡할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는 뿐만 아니고 수년간 기조를 삼고 있던 뭐 시리아를 테러 국가로 지정한다든지 뭐 테러 지원국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시리아를 경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이라크 전쟁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집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그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로 이번에 5월 중반에 리야드, 사우디 수도에서 회동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리야드에서 알샤라 대통령만 만난 건 아니고 사우디하고도 뭔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아마 이란 핵도 얘기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 그리고 이 미국은요, 이스라엘과 같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 작년 12월 이후에 시리아 분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공습도 하고, 여기에서 영향력 확대도 하려고 하고, 뭐, 이제 중요한 명분을 한다면은 튀르키예 견제라든지 시리아 민주군, 즉 쿠르드 주요 세력들 아닙니까? 지원하고 플러스해서 드루즈인들 보호하려는 것들 이런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시리아 분열을 좀 이용하는 전략상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남부의 스웨이다 지역은요, 특히 드루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시리아의 지역에 비해서 좀 뭔가 비중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로 해서 특히 이번 해 초 이후로 해서요, 더욱이 강화된 건데 드루즈 무장 세력과 이 순위파 무슬림 전투원들은 현재 새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세력일 가능성이 높죠. 드루진들 같은 경우도 반반 많이 갈리지만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튼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좀 큰데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드루진들을 보호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런 명분 하에 공습도 가하고 여러 가지 행동 조치를 취했죠. 그 와중에 사례를 하나 들자면 다마스커스 대통령궁 외곽 공습을 가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명분도 플러스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것 같은 세력들을 견제하는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직접 회담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시리아 국경마을 침입을 감수하고 더 넓은 정치적 이해를 토대하는 것에 대한 마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보면요, 이거 국교 정상화까지 이 폭넓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차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안보, 그리고 좀 더 급한 정치적 사안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커넥션이 생겼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커넥터가 없다가, 거의 없다가. 그리고 뭔가 좀 더 서로 간 안보 조정을 하고 뭔가 외교적인 방향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야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갑자기 정상화 얘기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특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보다는 전쟁 없는 평화가 일단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알샤라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는 대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 안보에 도움이 안 된 것들을 도움이 좀 되지 않고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마스커스와 해외 유대인 공동체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아주 소수긴 하지만 다마스커스 일대에 그리고 시리아 일대에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테러 일으킨 하마스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마 시리아에도 일부 있었나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이슬람의 지하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제1의 단체가 하마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인자가 이슬라믹 지하드 단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둘 간의 경쟁도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이 고위 간부가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간부가 2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밑에 출처 Times of Israel 그리고 더 내셔널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몇 개의 외신에서도 나오는 소식입니다. 뭐 2명이 많겠나 싶긴 한데 그래도 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진 게 좀 중요하죠.
이것은 제가 다른 소식통으로 검색해 봤을 때 많이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소식통에 의하면은 어떤 특정한 게 있겠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가 새 정권의 압력, 알샤라 대통령 정권이죠. 시리아를 완전히 떠났다는 소식이 있는데 완전히 떠났다라는 말에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grassrooted 버전으로 해가지고 뭔가 풀뿌리적으로 이미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할 여지도 있거든요. 민중 단위로 해가지고. 네,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완전이란 말은 쉽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리고 팔레스타인 소식통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예 말이 안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두고 언급하는 걸로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알시라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 대통령은 알카에다에 몸을 담근 적도 있고 한때 ISI의 지원도 받았던 적이 있고 물론 지금 관계 끊었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뭐 지금 최근이라기보다는 그 알샤라 정권이 세워질 당시에도 그 작년 12월 뭐 올해 초에도 어느 정도 뭐 드루즈인들 소수 민족들에 대한 뭔가 강경 대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샤라 대통령은 아직도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이슬람주의의 틀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시리아 정권 자체도 이미 하마스의 활동, 헤즈볼라 활동, 친이란 세력의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져 오게 있지 않습니까? 알샤라 대통령이 과연 이런 세력들을 모두 통제할 의향 및 그리고 힘이 있을까라는 의심과 함께 그 출신 성분에 대한 의심까지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직간접 토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발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생각들, 특히 지금 이 접촉 자체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외신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중동 내에서도 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라이트가 밝은 것은 미국이 여기에서 긍정적 기조를 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정상화 이미 최근에 시작하게 된 UAE가 여기서 간접 접촉에 중재를 하고 있다는 건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세들을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준미있었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